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입니다. 네, 정혜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남북정상이 8천만 결의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한 지 어느덧 3년이 됐다.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의 남북 정상회담, 3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상황이 일정하게 관리돼 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북의 김정은이 만나서 악수하고 호응했던 모습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아마 민주당과 정부에서 자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평가를 해도 좋을까요?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 한미과 미국, 아마 미국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오히려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요. 영어를 잘하는 선배 앞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오마이 갓이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소위 말하는 외교 정책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조선일보 데일리 팟캐스트 모닝 라이브에 출연을 해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조야의 친구들에게 듣는 얘기가 한미 간에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이 그래도 낫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속이진 않았다. 의견이 달라도 다시 치고받고 뭔가 해결하라는 방법을 찾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속을 탁 터놓고 얘기할 상대인가 의문이 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속이진 않았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속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을 이게 행간의 뜻을 읽어보면, 네, 노무현 정부는 자기네와 뜻이 달랐지만 그래도 솔직했는데, 네, 문재인 정부는 음흉하다. 네, 음흉하다. 그 속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속이는데 백신을 달라고 그러면 미국이 주겠습니까? 진짜. 미국의, 저는 한국인인데, 네, 미국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가, 네, 역지사지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스스로, 네,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물론 미국의 평가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쨌거나 미국은 또 일부는 이렇게 평가를, 네,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이렇게 김정은과 만난 걸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겁니까? 김정은은 또 이렇게 똑같이 생각할까요? 아니,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도자로서 약했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어요. 존중하지 않고, 어제보다 어리죠. 네, 존중하지 않고 만났는데 그 만남을 문재인 대통령은 대단하다고. 3년 전에 그 만남이 아직까지도. 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당해 놓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AFP 통신과 뉴욕 포스트 등의, 네, 인터뷰에서, 네, 가장 힘든 시기에 알게 된, 그리고 좋아하게 된 북한의 김정은은 문재인 현재 한국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 네, 영어로도 했네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달래는 일에 약하고 자신의 업적에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다 판 깔아줬는데 고마워하지도 않고, 저 김정은이 좀 설득하라 했더니 김정은 설득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웃긴 게 존중하지 않으니까 설득을 안 당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했으면 이게 설득을 안 당했겠어요? 설득을 당했겠죠. 근데 존중하지 않고 무시를 하니까 설득을 안 당한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외교를 뭘 했나 싶은 게, 그럼 잘했다고 한번 쳐보죠. 네. 3년 전의 일이. 그러면은 이 외교라는 건 상대가 있잖아요. 나 혼자, 네, 하는 건 외교가 아니에요. 그럼 외교의 상대는 대한민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미국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과 이렇게 한국이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묶고 물리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좋아는 했다라고 써 있어요. 네. 이들 관계는 이렇게 썩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보면은 김정은은 문재인을 무시하고, 네, 리스펙트 안 했다는 거는, 네, 무시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문재인은 트럼프한테 고마워할 줄 모르고, 네, 이 사람은 호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짝사랑하는 거고, 네, 앞에서 김정은은 웃어줬지만 속으로는 무시하고 있었던 거고, 네, 그건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 이 외교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네, 여동생 네, 김여정이가 아버지 뻘 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미국산 앵무새. 근데 참 문재인 대통령은 억울할 거예요.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고 지금 바이든도 지금 이렇게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미국산 앵무새라뇨. 미국도 싫어하는데. 그래도 중국산 앵무새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진짜 그러니까 김여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뭐 후한무치다 뭐 네. 미국산 앵무새다 이렇게 막 진짜 그런 거를 독서를 쏟아낸 이유가 다 있었네요. 그럼요. 그 김여정 입장에서 지가 신처럼 모시는 오빠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데 지가 뭘 존중을 합니까?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거를 다시 바꾸는 게 무시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무시했다는 그 거죠. 김여정이도 그래서 무시한 거예요. 그 어린애가 뭘 알겠다고 뭐 이것도 누가 써주는 거겠지만. 그런데 아직도 네. 계속 짝사랑은 계속되는 사실 그 연애를 할 때도 이렇게 예를 들어 남자가 어떤 여학생 좋아하는데 그 여학생이 계속 안 만나주면 어느 선에서 후퇴를 그러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으면 그러니까 없으면 다 원하는 사람과 다 연애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예. 그 물론나 타이밍도 지금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여기서 가만히 계셨으면 좋았을 걸.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예. 전 실장이 김여정 팬클럽 회장을 자처했다고요. 네, 그 이것도 무슨 과거 분위기가 좋았다고 했을 때 네. 김여정 팬클럽 회장을 자처했다 막 이래서 그러니까 논란은 아니었죠. 굉장히 뭐 이제 그런데 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네. 2018년 10월 18일부터 20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특별 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하면서 느낀 소회를 공개를 했는데요.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이게 인기가 매우 높더라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기가 높았겠어요? 그래 어린애가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냥 말 걸어주고 한 거죠. 뭐 생긴 것도 뭐 그닥 네. 뭐 절세 미인도 아니더만. 사람들이 김여정 팬클럽을 회장을 하겠다고 이제 난리였다고 합니다. 이 수행원들이 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 이거 다 확인을 해볼 건데 누가 갔는지 내가 할 거야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외모 패권으로 당첨됐다. 그러니까 제일 잘생겨서 당첨됐다는 거 아니에요? 임종석 실장님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실무적인 일을 다 하더라. 김여정 남매가 없으면 북한이 걱정된다. 이렇게 박원순 서울시장 전 서울시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래갖고 이제 임종석 실장이 팬클럽 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잘생겨서 못생긴 김여정의 팬클럽 회장이 됐다. 예. 아니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네. 김여정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여정이 서울에 왔는데 어리고 이쁘다고 그 수행원들이 서로 내가 저기 뭐 하나 팬클럽 만들어 볼게요 막 이러고 나섰고 그 막 하고 있는 와중에 임종석 전 실장이 좀 잘생겨서 거기 김여정이가 소위 말하는 김씨 일가가 아니고 그냥 태어나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정광석 기자한테 나중에 물어볼 건데 그런 애들 뭐 어떻게 뭐 끌려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러면 이 임종석 전 실장 예. 요즘도 팬클럽 회장인가요? 요즘도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우리 임종석 전 실장님은 자신의 소신을 잘 꺾지 않는 정치인이십니다. 딸이 있거든요. 네. 딸이 있음에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치켜 세우는 듯한 글을 잇따라 딱 성추행을 올렸죠. 한. 네, 네.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박원순 서울시장 할 때 정무부시장인가 그걸 네,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이 관계가 좋죠. 아 그렇죠. 똑똑하죠.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보궐선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가졌으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치켜세운 우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님 이렇게 소신을 꺾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김여정 팬클럽도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확인을 한번 해야 그리고 그거는 소신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소신이 아니고 저는 소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난 보궐선거 어쨌거나 발생 이유가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또 여비서 성추행 사건이었는데 참 민주당은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참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신을 꺾지 않은 정치인 아직도 김여정 팬클럽 회장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에 정광성 기자 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